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시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과 균형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의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좀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간에 준비한 균형 성장 전략, 또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 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또 토의를 통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핵심 정책인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5극 3특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AI 시대의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PPT를 통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핵심은 청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30대 이하의 청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6만 6천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왔습니다.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19년에 50%를 넘었고 GRDP는 2015년에 이미 2분의 1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각한 집중은 자본이 더 문제입니다. 500대 기업의 77%, 100대 기업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R&D 투자, 그리고 여기에 또 벤처 투자까지도 수도권에 70%가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가밀과 집중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우리가 추진해 왔는데 수도권 집중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균형발전의 역사를 보면 1세대 산업화 시대는 수도권과 동남권, 경부축, 양대축으로 경제개발을 하면서 균형발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세대 정보화 시대는 IT와 벤처 중심으로 민간기업이 수도권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했던 그 결과가 세종시 혁신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3세대 AI 기후위기 시대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에너지와 전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을 포함한
지방이 이제는 오히려 성장 전략의 핵심이 되는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AI 시대의 국토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두 번째,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이냐?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비수도권 시도 단위의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이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권역별로 전 국토를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전략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9월 30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각 부처들과 함께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권역별 성장 엔진을 위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부 부처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향후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핵심 과제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5극 3특 전략 추진을 위한 6개 핵심 과제와 그리고 그를 위한 3개의 기반 과제 그리고 자치분권 핵심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극 3특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5극 3특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전략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5종 패키지, 인재 양성, R&D, 규제 완화, 그리고 재정 세제 지원과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서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의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행히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균형성장 빅딜을 위한 조건은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기업의 1,400조 국내 투자는 5극 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1,400조 원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에 함께 투자를 통해 인재 양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지역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인재를 얘기합니다. 지방에 기업을 투자하고 싶어도 지금은 미래산업,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나서 짓는 공장에 뽑는 직원의 절반 이상이 석박사급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을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아니면 미래산업, 첨단산업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기업의 얘기입니다. 지방에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대선 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에 서울대와 같은 똑같은 대학을 10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아닙니다. 권역별로 전략산업, 성장 엔진과 연계해서
적어도 그 분야만큼은 우리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 이상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지역에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포함한 4개의 과학기술원, 그리고 포스텍, 그리고 한전공대라고 불리는 한국에너지공대까지 지역에서도 뛰어난 대학, 그리고 수준 있는 대학을 만들었던 성공 모델이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국의 카이스트 10개,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와 결합해서 만들어가는 포스텍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았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양성만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권역별 성장 엔진을 대기업, 앵커 기업의 투자와 연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입지를 발굴하고 공급하는 기업형 첨단 도시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3단을 포함해서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심 융합특구, 여기에 신도시를 결합하는 1가 3트가 어우러지는 그런 기업형 첨단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는 이런 미래산업 첨단 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 새로운 스타트업의 일자리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지역 거점이 되는 5급 3특별 창업도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서 창업 생태계를 지역에서도 만들겠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균형성장 전략이 메가특구가 될 것입니다. 첨단 산업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규제 문제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실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크고 작은 규제 특구들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AI 시대에 필요한 그런 규제 합리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혁신과 여기에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메가특구를 통해서 이제는 지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에 이렇게 해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지금처럼 생활하기 불편한 곳이 되어서는, 그렇게 남아있어서는 균형성장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 정주 여건,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망입니다. 수도권은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어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도시와 도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만 일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야 됩니다. 지방의 청년들에게도 권역별로 폭넓게 일자리 선택의 기회를 늘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해서 권역이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5급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3대 기반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 우대 원칙입니다. 지방 우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예산과 세제, 교육, 의료, 주거, 공공요금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에서 반영하는 균형 성장 영향 평가 제도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기반 과제 두 번째로 국토 재설계를 위한 행정수도와 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행정수도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공간 재설계는 국토균형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기반 과제입니다. 대통령실 세종집무실은 2030년,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었던 혁신도시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 혁신도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함께 관련 기업들이 이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 되어야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반 과제 세 번째입니다. 이런 5억 3특 균형 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실행 체계가 튼튼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5억 3특은 우리 정부 수립 이래로 처음으로 권역 단위로, 권역별로 추진되는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권역별 초강력 단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시도 간의 협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도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행정통합까지 가기에는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권역별로 추진해야 될 시급한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연합을 통해서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되는 경제권, 생활권 구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 핵심 과제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과제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기 위한 구조적인 전환의 문제입니다. 단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하고 자치와 균형 발전이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특히 재정분권 TF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균형성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고 포괄보조금을 비롯해서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재정구조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과제 마지막 과제입니다. 주민자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혁신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나가고 주민자치를 통한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읍면동 단위의 주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할 10대 핵심 과제와 3개 기반 과제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두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은 수도권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수도권 이주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기촌과 기양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방살이를 통해서 기촌 이전에 지역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정책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의 삶의 경험이 기촌과 기양으로 이어져서 수도권 인구 감밀 해소의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균형 성장 빅딜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성장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석하신